최근 인허가 규제 개선책으로 음마아파트 재건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음마아파트는 고도 성장기에 한국의 중산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지죠. 1979년 준공되어서 40년이 넘었고요. 강남구 대치동에 우수한 학군과 우수한 입지를 자랑하는 14층 28개 동의 4,424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문제와 주차난 그리고 배관 문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음마아파트의 재건축 역사를 돌아보면서 재건축 사업이 가진 과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음마아파트는 1979년 완공된 강남의 대단지입니다. 대치동 학원가와 우수한 학군을 배경으로 강남 중산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준공 후에 15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와 주차난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경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재건축 논의가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1998년 무렵부터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 모임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 강남권에서는 오래된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는 재건축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음마아파트 소유자들도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의 뜻을 모았죠. 그래서 2002년에 음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요. 2003년 12월에 서울시로부터 추진위 설립을 인가받습니다. 추진위라고 하는 것은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재건축을 준비하는 임시 조직인데요. 당시에는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했습니다. 추진위 설립으로 재건축 사업에 첫 단추를 끼운 음마아파트는 시공사까지 선정해서 재건축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이때까지는 좋았죠. 겉으로 순조로워 보였던 이 출발은 그 이후에 복잡한 행정 절차와 이해 관계가 얽혀서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음마아파트는 재건축의 어려움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정식으로 추진하려면 건물의 노후, 불량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1979년 지어진 음마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없고요. 배관이 낡았고 세대당 주차 대수가 0.7대에 불과할 정도로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이 재건축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통과는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추진위는 2002년부터 여러 차례 정밀 안전진단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준 미달로 탈락했고 무려 4차례 도전 끝인 2010년 3월에야 재건축 조건부 가능한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D등급이란 판정은 구조적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설비 노후도나 주거 환경이 불량하다고 인정되어서 조건부 재건축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준공된 지 30년 차에 가까스로 얻어낸 이 결과로 음마아파트는 비로소 재건축 사업 추진의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전진단이 지연된 배경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건축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안전진단 평가 기준은 정부별로 수시로 바뀌었는데요. 2000년대 중반에는 구조안전성 위주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었다가 2015년경에는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완화되었고 2018년에는 다시 구조안전성이 또 강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재건축의 허용 기준이 계속 바뀌고 음마아파트는 이러한 정책 변화 속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한 셈이죠. 음마아파트는 또한 층수 규제 논란을 제대로 겪었습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에 음마아파트 재건축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새로운 난관에 봉착합니다. 2010년대에 들어 서울시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세웠습니다. 박원순 시장 때죠. 한강변 지역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방침이었지만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성에는 큰 제약이 되는 것이었죠. 2015년 음마아파트 추진위는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마련해서 최고 49층 높이의 초고층 단지를 구성해서 서울시에 제안했습니다. 기존보다 훨씬 많은 세대를 지어서 사업성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음마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높은 현 용적률 때문에 일반 분양 수익 확보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초고층 설계로, 그러니까 이미 용적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더 높게 지어야지 일반 분양이 많아지고, 일반 분양이 많아져야지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초고층 설계로 이러한 수익성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35층 높이 제한 규정을 들어서 50층 재건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계획은 심의에 오르지도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이후에 몇 년간 층수를 둘러싼 줄다리기가 계속되었는데요. 추진위와 서울시는 2015년 말부터 수차례 협의했지만 서울시는 35층을 고수하고 조합은 49층을 고집을 하다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장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현실론이 대두되었는데요. 2017년 음마아파트 조합원 투표를 해서 35층으로 하자, 이렇게 당시에 결정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는 아주 최근에 2025년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49층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추진위는 35층으로 낮춘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정해서 2017년 말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서울시는 기반시설 및 건축계획을 보완을 요구하면서 다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가 또 다시 수정해서 계획안을 보냈는데 거기서도 뭐 주변 교통이 불편하다 뭐 이런 문제들로 계속 반려되었습니다. 이런 심의 과정에서 나온 추가 조건들로 인해서 음마아파트의 정비구역 지정은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GTX 문제도 있었습니다. 광역급 행정철도 GTX-C 노선이 음마아파트 지하로 지나간다고 해서 재건축 설계와 공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공사 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합과 관계 기관에 협의가 불가피했으며 추가적인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여기다가 또 2018년에 오면서 이때 정부가 전반적으로 재건축 억제 기조가 있었는데요.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고 각종 부동산 규제가 있어서 간접적으로 지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정책적인 변수와 도시계획상의 세부적인 쟁점들이 얽혀가지고 추진위 설립 이후 무려 20년 가까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조차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2021년 이후에 재건축 사업은 새로운 시기를 맞이합니다.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에 오세훈 시장이 당선을 하죠. 그래서 재건축 활성화와 신속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중앙정부도 2022년 출범한 새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음마아파트 재건축도 다시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0월 여러 차례 보완 끝에 음마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안이 마침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음마아파트 일대를 공식적인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결정으로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마지막 행정 요건이 충족된 것이죠. 이 정비 계획에는 서울시가 요구한 임대주택이 포함되어서 조건부로 승인되었습니다. 이어서 2023년에는 재건축을 가로막았던 35층 높이 제한 규제가 전면 폐지되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음마아파트 조합은 당초 승인된 35층 안을 최고 49층 높이로 수정하기로 하고 서울시의 새로운 신속 통합 기획 절차를 통해 계획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절차를 간소화해서 2025년 1월
자문 신청 후에 불과 8개월 만인 2025년 9월 초에 49층으로 상향된 정비계획 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신속으로 가결했습니다. 최근이죠. 결과적으로 음마아파트는 최고 49층 5,893가구의 대단지로 재건축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는데요. 이제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하고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음마아파트의 40년 여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 외에도 조합 내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2023년 조합 설립 이후에 비대위와 조합 집행부 간에 충돌도 있었고요. 소송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송들이 나오면 사업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수십억 원의 소송비가 들고 조직의 구성을 정비하는 시간 낭비도 있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건축을 지연시키고 추가 분담금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들은 특수한 사례가 아닙니다. 한국의 재건축 사업은 구조적으로 갈등과 지연을 내재하고 있으며 전국의 재건축 단지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재건축 단지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들을 볼까요? 첫 번째로 조합 내부의 갈등과 분열.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들 간 이해관계가 충돌해서 내부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 방식이나 비용 부담, 설계 등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커지면 조합 집행부를 불신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부 분열로 이어지죠. 그리고 시공사 선정과 이권 다툼. 재건축 조합이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면 시공사 선정이라는 큰 과제를 맞이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건설사 및 용역과 자재업체 간의 수주 경쟁이 과열화됩니다. 조합 임원들과 건설사 또는 용역업체 간의 유착과 로비가 발생하는 문제가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조합장이나 임원이 특정 건설사와 결탁해서 유리한 계약 조건을 주선하거나 일감을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비리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신뢰가 무너지고 사업이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래도 빈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합 운영 비리, 재건축 시장에는 거액의 사업비가 오갑니다. 그래서 조합 임원의 비리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조합장이나 일부 간부들이 공사비를 부풀려서 계약한 뒤에 차익을 챙기거나 아니면 조합 자금 자체를 유용하는 횡령과 배임 행위가 적발되는 사례들이 전국의 재건축 현장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조합 운영비나 용역비 등의 1%만 빼돌려도 수십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유혹이 크죠. 이러한 비리가 터지면 사업은 혼란과 지연을 겪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추가 비용이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감당하게 되겠죠. 네 번째로 공사비 상승과 분담금 급등. 재건축 사업의 긴 시간은 공사비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설 공사는 장기간 수행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 진행 중에 건설 환경 변화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고금리 기조, 철근 시멘트, 주요 건설 자재 급등, 이런 사태로 인해서 공사 원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이러한 원가 상승 요인들이 누적되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은 불어나겠죠. 사업 지연으로 금융비용과 관리비용도 증가하고 사업 도중에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추가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건설사들은 입주를 목전에 두고 예상치 못한 원가 상승으로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해졌고요. 또 한 번 올라간 공사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주비 대출과 PF 자금 조달. 재건축을 위해서 기존 주민들이 이주하게 되면 대부분 이주비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하고 임시 거주 비용을 충당합니다. 사업 지연이 길어지면 이주비 대출의 이자 부담이 조합원들에게 누적되고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 여건이 나빠지기도 합니다. 한편 조합은 막대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PF 대출에 의존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는 PF 대출이 어려워져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와 정책 변화. 재건축 사업은 정부 정책과 지자체 행정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업이죠. 안전진단 통과 후에도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등 수십여 개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권을 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여부가 속도를 좌우합니다. 음마아파트 사례에서 보았듯이 서울시와 강남구청 등 행정기관의 입장 차이나 도시계획 심의 조건 부과 등으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의 부동산 대책 변화로 인해서 안전진단 기준이나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제도가 강화되거나 완화되면 사업성이나 추진 동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 및 제도적 변수는 재건축 사업에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업 기간과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음마아파트 추진위가 처음 꾸려진 2003년 무렵에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 이제 성인이 되었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남 재건축의 대표격인 음마아파트의 40년 여정은 재건축 사업의 복잡성과 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업에는 노후주거지 개선이라는 필요성과 더불어 주민의 경제적인 이해관계, 행정 절차의 지연과 규제, 이런 내부 갈등 등 수많은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예기치 않은 장애물과 조율해야 할 쟁점들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사업은 몇 차례 좌초위기를 겪으면서 장기간 지체되었습니다. 음마아파트 사례가 주는 교훈은 재건축이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도시정책과 공공성 그리고 정치적인 의지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영역이라는 점이죠. 똑같은 계획안이 시장과 정권이 바뀌자 10년 만에 극적으로 승인받은 것은 재건축이 얼마나 정치적 변수에 취약한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속도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투명한 절차, 그리고 정치적 기류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기준이 뒷받침되어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철근 커플러의 전문가 아로씨였습니다.